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엔 엣지코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보통 저희가 가죽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색상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색상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이제 굵직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가죽입니다. 네, 가죽도 색상이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입니다. 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보고 계시는 엣지코트인데, 어찌 보면 가죽이랑 실 같은 경우는 내가 고를 수는 있는데, 내가 그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여기서 정말 조금만 밝았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내가 조색을 해서 그 묘한 느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죽이랑 실보다 자유도가 훨씬 높기도 하고요. 이 제작자 입장에서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코트를 조색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 이 엣지코트 조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코트를 80점짜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것만 가지고 웬만한 색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색에서 이런 베이지 톤을 만든다든지 그 외에 수많은 톤들을 만들 때 우여곡절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베이지 톤을 만드는 게 빵점에서 시작해서 100점짜리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하면은, 이미 비슷하게 되어 있는 베이지와 비슷한 그런 브라운 계열이나 그런 것들을 사서 80점에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미 시중에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끔, 이제 누구나 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일 비슷한 색이나 내가 원하는 느낌 정도를 산 다음에 거기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섞는다든지 아니면 검은색이나 흰색을 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맞추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제 분홍 계열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 분홍 계열과 완전히 똑같은 엣지코트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엣지코트를 그냥 하나 사서 여기서 흰색을 조금씩 섞어서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뭔가 조금 약간 아쉬운 데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노란색을 정말 한두 방울 섞어서 이 느낌을 최대한 맞춰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80점짜리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엣지코트를 조색을 할 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밝은 느낌의 엣지코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느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검은 계열이나 이런 어두운 계열, 조금 더 이제 어두운 톤의 이제 채도가 어두운 느낌 정도의 그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은 한두 방울씩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밝은색 엣지코트나 이런 것들이 한번 진해지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밝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새 건가? 지금 좀 흔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기포가 없어진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하시는 것보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밝은 엣지코트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진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검은색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검은색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조금씩 진하게 만드셔야지. 한번 진해지고 나서 다시 밝게 만들려면은 이 엣지코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짜 한 방울 하고 나서 섞는 거죠. 네, 지금 한 방울만 했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이렇게 섞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필요하면 한 번 더 하고, 이제 한 방울씩 더 넣고, 충분하다 싶으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섞어주셔야 돼요. 충분히.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쓸 가죽, 이 표면이죠. 보통 이제 표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색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다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칠해 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언제나 말린 다음에 색상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액체이기 때문에 약간 광택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고 나면 약간 무광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처음에 봤던 이 색깔,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색깔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말린 다음에 그 느낌 정도가 맞는지를 체크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마른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정확한 색깔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너무 밝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짜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금방 진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꽤 많이 밝잖아요. 근데 나 여기에 좀 어울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해서 얘를 이만큼 넣었다. 이만큼 넣었잖아요. 정말 진해집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한 방울 넣은 것만으로도 엄청 진해졌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물론 다 섞고 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색깔이 이제 많이 진해졌습니다. 많이. 거의 회색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많이 진해졌는데 밝은 회색이 아니냐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한 색깔을 가지고 이제 조색을 하실 때는 정말 조금씩만 넣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약간 브라운 계열이나 이제 무채색이나 이런 계열보다는 이런 채도 있는 거에서 맞출 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 있는 것들을 조금씩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스가 되는 이 색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했을 때 정말 묘하게 조금 너무 이제 쨍한 느낌이나 그런 경우에는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시면 돼요. 네, 노란색. 그리고 붉은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빨간색을 섞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약간 차가운 느낌을 준다고 했을 때는 파란색을 정말 살짝만 섞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조금 더 연분홍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게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정도만 제가 따라 볼게요. 이것을 제가 여기다가 바로 살짝 칠해 볼게요. 네, 이 느낌 정도입니다. 이 느낌 정도인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우러지는 약간 노란 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한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노란색을 정말 살짝 섞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섞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엣지 코트나 이런 것들은 다 뗀 다음에 섞어 주시는 게 좋아요. 깨끗한 쪽에서. 이거는 너무 그거에 써가지고 이게 순지 좀 돼가지고 노란색도 딱 2방울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섞어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느낌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노란색을 섞으면. 그리고 노란색 제가 2방울 정도 섞었잖아요. 자, 이 차이 조금 보이시죠? 네, 노란색 제가 딱 2방울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섞더라도 많이 섞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한 방울씩 2방울씩 섞어서 조색을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정도를 찾아가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도 훨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팔레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색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진짜 조색을 하려면은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돼요. 작은 소품이나 그냥 한번 칠하고 말 용도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방이나 뭐나 내가 여러 번 작업을 해서 할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속 뒀다가는 말라버리거나 다 써버리면 다시 또 조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조색했던 것과 두 번째 조색한 거의 색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양을 정말 계량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런 통들 있죠. 네, 뭐 화장품, 뭐 일회용 용기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런 통들을 팔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데다가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만들어서 그 작품을 하는 동안 같은 톤을 유지하게끔 쓰는 엣지 코트를 조색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어찌 보면 이런 통처럼 아예 만드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처럼 그 작업할 동안 쓸 것들을 만드시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 이런 것도 조색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가 원하는 톤을 이런 일회용 용기에다가 할 동안 만들어 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다가 따로 이제 넣어서 쓰는데
이것도 불편하면은 조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쓰시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충분히 만들면서도 이제 균일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양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나만의 조색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엣지코트 조색과 관련돼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여러모로 가죽공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